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윤주병입니다. 오늘은 3D 애니메이션 파트의 제작 과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은 지극히 애니메이션 파트에 국한되어 있으니 다른 파트의 이야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 다른 파트와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라면 그때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의 앞 단계가 다 문제없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작업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완전히 앞 단계가 끝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 때문에 앞단에서 일정 부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단계까지만 진행이 된다면 애니메이션은 바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단이라고 한다면 통상 리깅 단계이지만 상황에 따라 모델링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전제 조건은 앞단의 변경이 웬만하면 애니메이션 파트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애니메이션 파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앞단에 어떤 변경이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이 모두가 허사가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입장에서도. 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시간은 결국 프로젝트의 제작비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한 씬 구성을 해야겠죠. 프로젝트 간에 서로 약속되어진 폴더에서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리깅이 되어진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물론 배경과 프랍도 불러야겠죠. 보통 약속되어진 폴더라 함은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붙어 서로 각각의 파트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정확한 약속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애니메이터는 보통 레퍼런스라는 과정을 통하여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캐릭터, 배경, 프롭 등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포트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웬만하면 임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레퍼런스와 임포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TV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3단계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애니메이션의 단계를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어디서는 레이아웃, 프라이머리 애니메이션,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레이아웃, 블로킹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어떤 이름이 되었건 서로 약속한 일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단계마다 애니메이터가 표현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첫 번째, 레이아웃에서는 기본적인 컷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포즈와 움직임, 위치, 동선, 카메라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를 제일 중요하게 작업을 하죠. 각 작업의 시간 할애를 굳이 나눈다면 카메라의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로우 앵글, 하이 앵글, 화각, 롤, 풀샷, 클로즈업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화면을 설명할 수 있게 하죠.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은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프라이머리 애니메이션 또는 블로킹 애니메이션 등이라고 불리우는 단계에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그 움직임이 관객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보겠죠. 타이밍과 움직임, 아크, 포즈, 감정. 우리가 보통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애니메이션의 모든 움직임은 다 들어가고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애니메이터는 후반의 FX 등의 작업을 위해 애니메이터가 생각하는 필요한 이펙트 타이밍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스피어 등을 이용해서 이 영상에 이 타이밍에 어떤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프리뷰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총을 쏘는 풀샷에 동작이 있다고 한다면 총을 쏘는 순간에 총구의 화염이 뿜어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애니메이터가 이 타이밍에 총구의 화염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죠. 왜? 애니메이터는 그에 맞춰서 몸에 반동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테니까요. 그런 것을 지정을 안 해주시면 FX 작업자와 애니메이터 간에 서로 타이밍이 달라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카메라는 여기서도 계속 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의 동선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컨더리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커브 정리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움직임은 거의 완성되어 있으니 애니메이션 커브에 혹시 탄젠트가 꼬였는지, 가속, 감속 등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또한 이전 단계에서 생략되어진 미세한 무빙 홀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움직임의 옵셋, 머리카락, 옷자락, 서로 오브젝트들이 서로 파묻히는 것은 없는지 등의 미세한 부분 역시 이 단계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보통은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한 세 단계, 굳이 각 단계별 중요도를 이야기한다면 레이아웃의 50% 정도, 그리고 프라이머리 30%, 세컨더리 20%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아웃만 잘해서 영상을 연결해도 이야기의 전달은 잘 되거든요. 사람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는 레이아웃을 보면서도 머릿속에 최종적인 영상을 상상을 하며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아웃의 비중이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해 드린 과정과 용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프로젝트마다 용어와 단계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3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간단한 경우는 2단계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냥 1단계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단계로 끝내버리는 경우는 영상용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짧은 클립일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단계가 많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일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시뮬레이션 파트 또는 렌더링 단계로 넘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애니메이터가 컷별로 대응을 해주는 작업을 하며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